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4일간의 연휴, 전국의 관광지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쇼핑몰과 식당도 발 디딜 틈 없었죠. 마치 코로나19 발생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레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더라도 일상 속 방역은 이어가야겠습니다. 5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한 달 동안 휴업한 점포를 지원한다고 나섰지만 지급 방식과 기준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성수동 삼표공장 측이 공장 이전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이 31년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업무를 대신할 우편 취급국이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남 3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깃발을 꽂은 송파병 남인순 당선인에게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이상 휴업한 점포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매출이 줄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업에 들어가지만 임대료 부담은 줄지 않기 때문. 곳곳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된 이유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5월 말까지 30일 이상 휴업한 점포의 한 달 임대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원칙은 30일이라는 전제 조건인데 많이 좀 구제한다는 거 아니면 뭔가 보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2회에 걸쳐서 더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10일을 쉬시고 3월에 10일을 쉬시고 4월에 10일을 쉬셔도 합의 30일이 되시면 이분들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실제 휴업 여부는 카드 배출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현금 대신 서대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서대문구에서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 학원비나 아니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순수하게 지금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다른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거 지역 화폐로 지금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5월 중으로 1차 신청을 받고 임대료를 바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 39억 5,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대문구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나 지원 방식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임대료 지급 기준이 논란입니다. 서대문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30일 이상 휴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이 같은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점포 내 방역을 강화해서라도 영업을 해온 경우가 많다는 것. 전년도 대비 매출 현황 등 다른 기준이 있음에도 휴업 일수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3개월 동안 합쳐서 한 달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사항이 매치가 안 될걸요. 제가 한 달을 몰라가 휴업이지 그러고 돈을 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사례로 나와가지고 하려고 막 그렇게. 임대료를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대문구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예산 39억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을 지역 상품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추가로 5,8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말 그대로 임대료 지원이라는 거죠. 굳이 이걸 상품권으로 임대자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세를 살고 계시는 그 상인들에게 줄 게 아니라 세를 내주고 있는 그 임대주에게 입금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서대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입장. 하지만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당장 효과를 주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이 긴급하게 투입된 건데 이걸 안 썼을 경우에는 어쩌자는 건지.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 2달에 써야 된다든지 3달에 써야 된다. 그걸 돕는다는 취지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들한 현금이 필요한 현금을 지급해야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크게 보면은 결국은 지역 제로페이나 이런 거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하는 거고. 한편 서대문구가 최근까지 2주간 휴업한 학원과 다중이용 시설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했던 만큼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이 맺어진 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3표 측은 이전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공장 용지를 공원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서울시와 3표 측의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와 현대제철 3표 산업이 협약을 맺고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그 자리에 수변문화공원과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생 처리를 바탕으로 기존 공원의 가치 존중을 하면서 부족한 기능은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서울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장 이전 시한까지 2년이 남은 현재 3표 산업 측은 아직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일대 60-70곳을 알아봤지만 지자체나 주민들이 기피했다는 것, 더불어 3표 입장에서도 해당 용지들이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져 마땅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공장 용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행정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해당 용지를 공원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전을 촉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해줬으면 좋겠죠. 총 29개의 레미콘 공장과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사업장의 어떤 규모 변경을 통해서 현재의 이런 수요는 또 충당 가능하지 않는 거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3표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용지를 마련하지 못한 데다 임대인인 현대제철과의 보상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행정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더불어 레미콘 운송업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집회를 여는 등 여러모로 난감한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시는 3표 측과는 별개로 이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공원 용도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주민들이 107개의 깃발을 내걸며 존치의 염원을 담았던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망원동 우체국이 업무를 종료하고 폐국됐습니다. 업무를 대체할 우편물 취급국은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입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드나들며 북적였던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우체국을 둘러싸고 업무 종료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만 붙어있는 상태. 우체국이 문을 닫았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한 주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제 한 내가 100명은 더 이야기해줬을까?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고 모르고도 또 깜짝 놀래갖고 와가지고 뭐 우체국 오늘 쉬어요?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이 폐국됐습니다. 지난 24일 업무를 종료하고 27일 정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합리화 차원으로 내려진 결정. 망원동 우체국이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이른바 유상 임차국이었기 때문에 폐국 대상이 된 겁니다. 나도 한번 가봤다고 엊그제 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내거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다 오지. 우체국 업무를 대신할 우편 취급국은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우체국에서 500m 정도 걸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망원동 우편 취급국이 생겼는데요. 망원동 우체국이 폐국한 날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3개 창구가 마련돼 있고 소포와 등기, 택배 등 우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취급국으로는 유일하게 스마트 ATM기도 갖추고 있어 입출금은 물론 계좌 개설과 보험 서비스, 체크카드와 OTP카드 발급도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급국은 예금보험 이 금융 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폐국되는 망원동 우체국이 그 금융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주민들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급국 중에는 유일하게 ATM기가 들어왔어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생활 편의를 줬던 마포구 망원동 우체국. 우체국은 31년 역사를 마감하고 취급국으로 대체됐지만 주민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 3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자리를 지킨 곳 바로 송파병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소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곳이기도 한데요. 3선에 성공한 민주당 남인순 당선인과 연결해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총선을 치르신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당선 인사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동안 저를 당선시켜 주신 송파병 지역의 또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지하철역 인사라든지 상가 인사 등을 다니고 또 전화도 드리는 이런 당선 인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현장들을 찾아가서 직접 극복 방안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3선에도 성공하셨는데 이번 총선의 승리 비결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저 남인순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그런 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송파 발전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남인순이 해온 일에 대한 평가를 아마 송파 구민들께, 송파병 구민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를 선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공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송파병에는 위례신도시와 성동구치소 개발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죠.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그 집권 여당의 3선원이 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이런 송파병의 현안들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그 위례 교통 광역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례 트램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되고요. 또 위례 신사선과 또 위례 가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치소 이적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광역시설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제가 약속한 대로 하나하나 다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관리소가 이제 IST 보안 클러스터 산업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그런 개발 계획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뭐 이 부분도 계속 서울시와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 추진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앞으로의 4년 어떤 정치 펼치실지 이 포부와 계획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활력 있는 송파를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송파병 지역에 여러 가지의 그런 개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문화체육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송파병 지역이 보다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저는 이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가장 사실 큰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질병관리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과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특히 공공 보건 인프라를 좀 강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계획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차질 없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민을 위한 정치 이어가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당선인 연결해 봤습니다. 주말 사이 정부 차원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골자인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생활 방역이 발표됐죠. 이와 함께 이 코로나19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사이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언급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방침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생활 방역의 개념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풀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경제사회적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감염 예방 활동에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선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오히려 개인 위생에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4일 10시 기준으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01명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모두 국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제 하루 사이 2명이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52명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지연돼 왔던 중랑구 동진학교 설립이 계획 수립 7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특수학교와 함께 수영장과 체육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계획 수립 7년 만에 중랑구의 특수학교, 동진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협약도 맺었습니다. 우선 동진학교는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 18개 학급으로 건립됩니다. 유치원과 초, 중고, 직업교육과정인 전공과 단계 지적장애 학생까지 111명 규모로 2024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노원구, 광진구까지 통학을 하려면 왕복이 3시간 반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그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이 이제 그 동일학교 건립을 통해서 해소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진학교엔 수영장과 체육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복합화 시설 건축비 150억 원 가운데 60%인 90억 원을 중랑구청이 대응 투자 형태로 분담키로 했습니다. 적합하고 우수한 특수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서울 동부지역 특수교육의 구심점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화 시설의 설치로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 생활을 누리는 거점이 되어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서울 동부권의 첫 특수학교로 설립되는 중랑구의 동진학교. 내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설계,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포함한 92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등 모두 17개 사업에서 76억 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중랑구가 11월까지 꿈꾸는 중랑 행복한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언어와 인지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젝트로 한 달에 4번 가정을 방문해 1:1 독서 코칭과 독서 진단, 지도 방법 안내 등의 부모 상담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지난 3월 참여자 50명을 모집했습니다. 노원구가 가구당 4만 9천 원이면 아파트 베란다 등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시 구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50만 원대 300와트급 미니 태양광을 최저 4만 9천 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는 오늘 11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2천 가구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진 지구, 수출길이 막혀 갈 곳 없는 재활용품들, 코로나로 바뀐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강화됩니다. 페트병에서 비닐을 떼어내지 않을 경우 수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